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비긴 어게인 부산 김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하은씨, 오늘 좀 되게 특별한 곳에 온 것 같고 좀 뭔가 분위기도 완전 틀린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하게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문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K문화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자랑하면 태권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토종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진 게 사실 태권도만한 게 없긴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 최현민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대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주제를 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어떤 주제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거죠? 처음이다 보니까 태권도의 역사로 먼저 들어가 보고.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건 없겠죠. 태권도의 시작이라 그러면 뭐 언제부터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태권도 근대는 1930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이런 종목이 하나의 대한민국 대표 종목으로 할 수 있던 건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띈 거는 30년대 이후에 이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60년대 이 베트남 전쟁 때 청룡부대라든지 이런 저희 군인들이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태권도를 익힌 군인들이 그 나라에서 태권도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태권도라는 걸 처음 알리기 시작한 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어떤 태권도와는 좀 틀리죠. 그 당시에는 실전 무술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저희 태권도가 보여줬던 거는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실전 무술에 가깝게 창안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전 세계가 저희 한국은 태권도를 하는 게 당연시 여긴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초등 교육과정부터 중등 교육까지 태권도를 집어넣자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육의 태권도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는 뭐 시범, 품새, 겨루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태권도라는 거는 처음에 60년도에 겨루기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겨루기죠. 하지만 이게 시범으로 가게 된 이유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태권도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태권도의 가장 정밀한, 가장 뛰어난 기술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뉴욕이 되고 영국이 되면서 점점 더 국제적으로 태권도 기술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시범이 하나의 장르로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8, 90년대,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남자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놀 때 보면 태권도복은 하나씩 다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영상을 아주 맛보기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맛보기인가요? 좀 오래 보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뒤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볼 때마다 약간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뭐 태권도를 잘 하지는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움직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만의 자부심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태권도 하면 어떻게 보면 태권도 자체가 한국 전통 사상과 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이 한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권도의 모든 동작을 보면 공격 위주로 짜여진 동작은 없습니다. 그쵸. 항상 반격 위주로 남들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역사성을 보더라도 저희가 먼저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침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성과 대변되게 그런 정신을 닮아서 태권도도 항상 먼저 공격하는 동작은 없고 먼저 공격했을 때 그걸 방어하는 동작이 반격하는 동작이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통 문화와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우리가 먼저 공격을 안 하잖아요. 이 안에서는 이제 해외 사람들도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한 대 패고 10대 맞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우리의 국민성하고도 상당히 연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상도 오면서 저는 가끔 이제 재밌게 보는 게 있는데 갓 탤런트. 빠지지 않고 최고의 동수까지 올라가는 게 태권도를 가진 퍼포먼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로 발전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태권도의 시범은 초반에는 이 70년대나 80년대에는 가장 실질적인 동작들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태권도 시범이라는 게 종목화되고 시합화되면서 2000년대 그 꽃을 발휘하게 됐죠. 그러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다이나믹한 그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시범의 꽃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태권도의 가장 이 다이나믹한 그렇죠. 기술들의 꽃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뭐 겨루기죠. 올림픽 종목으로 해서 이제 겨루기, 발차기 뭐 이렇게 해서 점수로 내는 그런 격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술로, 문화로 완전 하나의 큰 성화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영산대 지금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들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는 말씀하신 대로 겨루기는 기본이 되고요. 시범과 품새를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거기에 특성에 맞게 그 단들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기술을 원하는 친구들일 경우에 시범단에서 그 꽃을 발하게 되어 있고요. 자신들이 기술들을 정밀하게 발전시키고 싶은 친구들일 경우에는 품새단에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요. 만약에 가장 근본적인 태권도 기술을 발휘하고 싶을 때 겨루기단에서 그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태권도가 얼만큼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210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연맹에. 그럼 거의 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전 세계 ODA라는 유엔에 가입된 270개국 중에 한 210개국이니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러네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억 명 이상이 수련한다고 보면은 무방할 겁니다. 1억 명 이상이 직접 하고 있다. 예,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또 준비를 했어요. 아, 시범인 거죠? 네, 퍼포먼스 시범이요. 시범. 네. 네, 한번 보고 오시죠.
오, 역시 짜릿한 것 같아요. 약간은 뭐 뭉클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짜릿하다. 이 격파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돌려차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날라다닌다? 예,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나. 사실은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엔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저희 태권도에서 일하러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7년 이상은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아야지만 이 분야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7년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해서 7년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전문적으로 수련을 했을 경우에 태권도학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하고 들어와서 10년 이상은 해야 맞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뒤에를 봤는데 태권도 하면 남자를 떠올렸는데 뒤에 보니까 여성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 굉장히 우대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왜요? 사실은 태권도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등록 도장만 12,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몇만 개 이상의 도장이 발전이 됐는데요. 근데 도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주된 고객층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런 주된 어린 아이들의 대부분 관리하는 대상이 엄마다 어머니다 보니까 보니까. 여성 사범들이 가장 우대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자기의 보호하기 위한 다른 호신술의 기본이 또 사실은 태권도기도 하죠. 맞습니다. 지금은 호신술이라고 해서 저희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로 이 발전한 가장 주된 원인은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도 바로 그런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게 가장 주 특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자기의 가장 강한 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팔림은 아무리 노력을 그렇죠, 해도 그렇죠. 남성들보다 강하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리 부분은, 다리가 이 막 발차기 부분은 여성들이 좀 더 유연성이 남성들보다 뛰어난 반면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발로 맞았을 경우는 손으로 맞았을 때보다 몇 배 더 강조가 조금 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호신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여러 개 있지만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태권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